원주통신 마지막 이슈. 우리 원주가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낙제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아주 그냥 분노를 했었는데 결국 또 받았습니다. 마무리까지 낙제점으로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유종의 미는커녕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러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시작이 화려했어요.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을 했죠. 5년차 사업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2020년에 우수 평가를 받았고 2021년에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거의 전국 최상급의 그 성과를 냈습니다. 그쵸. 2022년에도 우수였습니다. 이것도 거의 최우수에 가까운 거의 우수였습니다. 한 끗 차로 한 우수를 받았어요. 점수 네. 보면 그만큼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고 그 이유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서 민관 협력 사업을 펼쳤다. 네네. 그런 게 이제 문화도시의 사업 취지와 너무 잘 맞는다. 긍정적 반응을 얻어낸 거거든요. 네네. 문체부로부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원주를 롤모델로 삼기도 했어요. 그럼요. 원주처럼 문화도시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개를 들어 원주를 보라.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때 또 법정 문화도시가 전국에서 또 화제가 되면서 맞아요. 많은 지자체가 법정 문화도시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쵸. 춘천도 우리 다음에 선정이 된 건데. 그럼요. 우리가 앞서 갔단 말이야. 준비도 그만큼 열심히 했고. 그래서 1차 문화도시로서 되게 성과를 잘 가져가고 있었는데. 맞아요. 순항 중이었는데. 하지만 우리 원광수 시정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시민 주도성에 매몰됐다. 아니 시민 주도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너무 시민 주도성에 매몰이 돼서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법정 문화도시의 취지 자체가 시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 건데.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때려놓고서 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뭐 내부 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서 총체적 업무 부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업 주체를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이게 민간 협력 기관이었는데 맞아요. 여기서 원주 문화재단으로 변경을 합니다. 근데 이 원주 문화재단은 우리 이제 의료인 출신 인사를 또 원광수 시장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 출신인 인사를 대표이사로 앉히면서 측근 보훈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변경까지도 왔던 그렇죠. 거죠. 주체 변경된 거죠. 그럼 원주 문화재단으로 변경하면서 결국에는 관의 통제가 강화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원주의 장점이 다 사라져 버렸죠. 시민 주도성이 장점이었는데 관의 주도성으로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시의 방향성을 그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2년 연속 낙제점으로 돌아온 게 당연하다, 사필 규정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작년 말에 김선혜 전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님 인터뷰했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문화도시는 원주 문화도시는 3+2년 같다. 결국에는 2년이 참 이게 씁쓸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마지막 해까지 미흡이 되면서 처음 3년은 최우수에 가까웠고 다음 2년은 미흡으로 정말 천양지차로 이렇게 갈릴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미흡이 뜨는 것도 아니 이게 보통은 미흡 다음에 우수 최우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최우수를 가다가 미흡 되기도 힘들어. 아니 그리고 미흡이 뜨면은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든 이 미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평가 지표상에서 사업 설계부터 그런 실행 그다음에 나중에 그 성과 정리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되게 철저하게 맞춰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원주시가 핑계를 댄 건 그거였어요. 원주시 정부가 우리가 이제 사업 주체를 바꾸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제대로 못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흡이 나온 거다. 근데 2024년은 이제 다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냐. 직원도 다 잘 뽑았고 이제 사업 가동하면은 미흡 벗어난다 했는데 미흡 받았어. 이번에 어떤 핑계를 댈지 나는 궁금하다. 도대체 모르쇠로 그냥 나가지 않을까. 할 말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주시 정부가 주장을 했었던 보조금 부적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2번이나 수사했습니다. 처음 수사에서도 무혐의, 또 재수사를 했는데도 무혐의, 연거푸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원주시 정부는 뭘 보고 이것을 보조금 부적정 사용 총체적 업무 부실이라고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감사는 문제 없었다. 자기들은 문제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였다. 전임시정의 문화예술 사업을 탄압하고 뒤집기 위한. 결국 그러면서 문화도시 사업을 완전히 망쳐버린 꼴이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주시의 입맛대로 한 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문화도시 평가를 담당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혹평일색을 했다고 해요. 지속 가능한 사업 대신 일회성 사업에만 치중을 했다. 그래서 모 위원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5년간 지원을 했지만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어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다른 의원은 지향하는 비전도 없고 발전 목표도 없다. 이거보다 정말 신랄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너네 뭐 했냐? 이러잖아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왜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원주시가 올해 마지막 연차였고 그리고 이 문화도시 사업을 5년 동안 그 국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라는 것이 이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속 있기 때문에 가능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김선혜 전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기반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때는 뭐 미흡이 나올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쵸. 좀 더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 물리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활동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 3년 차는 기반 쌓다가 이제 4, 5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원주는 1, 3년 차 기반 너무 잘 쌓았어. 최우수 평가 받을 만큼. 근데 기반은 잘 쌓아놓고 어떻게 4, 5년 차부터 고꾸라지냐는 거야. 밥상을 성과가 안 나고. 엎었지. 밥상을 어떻게 없냐는 거야. 그 너네 뭐 했냐는 거야 도대체. 비전도 없고 좀 이럴 수가 있냐. 뭘 만들 너네 뭐 한 거냐 도대체 5년 동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밥상을 엎었어. 그러면은 4, 5년에서라도 그 새로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비전에서의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 못해.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결국에는 시민 주도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버렸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예견된 일이다. 그쵸.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단발성의 이벤트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그랬잖아요. 야, 네. 이게 문화도시야? 이거 하려고 너네가 가져간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그 어떤 생태계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축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함께 원광수 시정의 어떤 문화예술 탄압 또 이런 정책의 실패를 네네. 상징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문화도시 2년 연속 미흡은. 왜냐면은 우리가 뭐 억가를 하는 게 아니라 원광수 시정 들어서 다 미흡이 나와버렸어요. 네네. 원창무 그러니까 원창무 시정 띄워주기 아니라 원창무 시정 때는 다 우수 최우수 나왔는데 원광수 시정에서 미흡이 나왔으면 이거 당연히 원광수 시장 책임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네. 반성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잘못 없다. 맞아요. 우리는 정당이다. 이런 네. 얘기하고 계시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라이벌 도시 또 윗동네 가면 또 춘천 있지 않습니까? 네. 춘천 신났습니다. 이번에 3년 연속 최우수 나왔습니다.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국 최우수 받기도 했었죠. 네네. 여기는 잘 나갑니다. 우리가 한때 춘천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이제는 뭐 고개를 들어도 고개가 아플 지경으로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춘천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시장 차이? 이 격차는 어쩌면 시장 차이가 이런 격차를 네. 만든 게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성과를 현명하게 써먹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생각이 주워 드는 먹는 거죠. 거거든 솔직히. 맞아요. 원창묵이 네. 닦아놓은 거를 원광수가 그냥 주워 먹어서 자기 성과를 포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요. 네. 그걸 왜 걷어차냐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보야 바보. 아니 어떤 본인의 약간 이런 그 기분이나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이제 개통을 하잖아요. 그것도 에스컬레이터. 원래 안 하려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요. 인수위에서는. 근데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방문자 수 높아지고 이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활성화되고 그럼 물론 뭐 일각에서는 원창묵이 뭐 해냈다라고 얘기했겠지만 본인의 임기에서 이게 됐기 때문에 또 결국 본인의 성과예요. 당연하죠. 아니 네. 그리고 그것도 맞아요. 사실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했으면 본인 성과가 되는 맞아요. 거죠. 문화도시도 차질 없이 4, 5년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거 마무리했으면 원광수 시장의 업적이죠. 그거 그럼요. 누가 보더라도. 네. 근데 멍청하게 그걸 걷어차고 있냐. 이 시정 들어서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런 게. 그러니까요. 바보 같습니다. 네. 바보 같아. 자 그리고 물론 저 아까 시장 차이라 그랬는데 오해를 주지만 육동안 시장의 문화 정책도 말은 많습니다. 네, 과연 뭐 그건 근데 뭐 춘천 계신 분들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걸 그러니까 계속 써먹을 수 그렇지. 있게끔 포장을 잘해온 거죠. 남겨놓는다. 그렇게라도 한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영월도 첫 해였거든요 문화도시.
근데 최우수 도시로 선정돼서 첫 해 만에 여기도 8길이 원칙을 고수했던 거예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네네. 그 원칙을 지킨 결과 영월은 최우수 도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도시 정신이에요 이게. 맞아요. 아, 지자체가 간섭하지 말아라. 영화에도 이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원주의 사례들도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그 이제 뭐야 이거 청출어람이야 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우리가 뭐 영월에 뭐라 할 처지가 아니야. 민들레 씨가 된 거지. 근데 우린 왜 이러냐고. 민들레 씨를 가지고 전국에 우와 퍼뜨렸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왜 없는. 산화했어 우리는. 아 나 모르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문화도시 법정 기간은 끝났습니다. 5년 끝났고 이제부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어가야 돼요. 국비 지원이 이제 안 나옵니다. 원래 그걸 이어가는 거를 당연한 전제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이어가야 네. 되거든요. 근데 원주 MBC가 지금 보도한 걸 보니까 이거 뭐야? 원주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토크 콘서트, 문화도시 거점 공간, 공간 기획 등 3개 프로그램에 각각 5천만 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그럼 뭐 1억 5천 했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게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문화도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0억 정도. 원래 30억 네. 사업이었죠 이게. 아니 우리가 뭐 30억을 원해? 그래도 양심상 뭐 20억, 뭐 15억 뭐 이 정도 그렇죠. 반은 해야지. 이게 문화도시 원주 뭐 그렇게 브랜드 해놓고서는 1억 5천 이거 뭡니까? 이거 안 돼요 이러면은. 아니 이거는 문화도시의 브랜드를 쓰기에도 어려운 민망하지 민망해 사업이에요. 송구한 사업입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어갈 의지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문화도시 사업 계속 할 거냐 이랬는데 뭐 한다고는 했습니다. 뭐 결국 이게 예산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결과냐는 거죠. 그냥 뭐 명맥을 네. 구색 맞추기로만 구색도 안 맞추는 거지 이거는. 원주 MBC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5년에 걸친 문화도시의 꿈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희도 초창기에 문화도시를 또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끝낼 네. 사업이 아닌데 정말 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창기에 기반을 닦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결국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네네. 원광수 시정 들어서 이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비전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안에서 이 이어져 오는 사업들을 어떻게 잘 녹여낼까? 아니면은 이 방향성에서 그래도 이 방향성이 도시의 안에서의 생태계를 조성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한 전략과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뭘 기대하세요? 기대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럴 네. 거라고. 약간 역시나 예상대로 우리 문화도시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원주통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